자, 한 주간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력서 다들 잘 작성해 봤는지요? 이제 여러분들 곧 2학기가 되잖아요. 그쵸? 1학기 지나면 금방 어느새 방학과 함께 2학기가 도래하면 방학 때도 이 이력서를 한번 아르바이트 할 때 써볼 수 있겠지만 곧 여러분이 배운 이력서는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어딜 새로 들어가든지 여러분들 이 이력서 한번 제대로 배워놓으면 평생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스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인적사항 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이력서의 대문. 기본 인적사항에서 중요한 것은 이름을 작성할 때 이름은 고유명사다. 우리가 고양이나 강아지를 따로 떼어서 부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 역시도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도로명 주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다 여러분 연락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집 전화가 없는 친구들은 우리 집 전화 없는데 하고 비워두지 말고 거기에다가 나 이외의 연락처를 써 놓는 것이 예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든 이력서의 사항은 최근 순으로 작성한다. 우리는 이력서를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중요하게 배우고 있으니 배운 사람답게 모든 항목은 최근 순으로 작성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번 시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본 인적사항과 학력사항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셨는데요. 학력사항에서도 최근 순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력사항의 첫 줄은 뭐가 될까요? 학력사항 쓸 때. 네, 첫 줄은 대학교 재학 중. 지금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이죠. 고졸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최종 학력이 그냥 고졸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깝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힘들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첫 번째 줄은 대학교 재학 중, 두 번째 줄은 고등학교 졸업, 세 번째 줄은 중학교 졸업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경력사항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특히 새내기들을 뽑을 때 되게 중요해요. 이 항목이. 왜냐하면 회사는 여러분들을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가르쳐주고 어떤 기관에서 가르쳐주고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런 학교라는 곳을 다녔잖아요.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 벌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회사는 돈을 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줄 만한 사람을 뽑죠. 내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 뽑아놨는데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막 거추장스럽기만 해. 그러면 이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연수를 하고 신입사원 연수를 하고 막 회사도 이 사람 하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르면 손해예요. 네, 그 사람 하나를 뽑기까지 들인 노력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바로 이 경력사항입니다. 경력사항을 보면서 회사는 이 사람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일을 얼마만큼 해본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본 사람들인지를 꼼꼼하게 판단을 하면서 그냥 우리 회사에 첫 신입 사원으로 뽑아 놓더라도 어버버 저버버 하지 않고 일을 제대로 따라오겠구나. 이 사람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일에서의 업무에서의 융통성 정도를 가지고 있구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력상 비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냥 그건 내가
시간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력서를 써서 지원하는 그 시간을 죽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력상 없이 뽑힌 사람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뽑아서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데 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굉장히 성적 좋은데 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굉장히 상은 많이 받았는데 일은 한 번도 안 해봤대요. 뽑겠습니까? 무서워서? 상은 받았고 공부는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을 뽑겠어요. 근데 뭐 성적이나 다른 스펙 부분에서는 좀 뒤지는데 일을 굉장히 많이 해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친구는 회사 생활 좀 해봤으니까 뭔가 융통성이 있겠네. 뭔가 업무 파악 능력이 빠르겠네. 뭔가 자기 관리가 잘 훈련이 되어 있겠네. 라고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경력사항을 어떻게 해서라도 채우셔야 됩니다. 교수님, 정말 없는데 어떻게 채웁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채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도와준 것,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뭐 가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잠깐 도와준 것, 내가 친구랑 같이 나눠서 뭐 해봤던 것 다 적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지금 실습용으로 이력서를 쓰고는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은 회사에서 뽑히려고 이력서를 쓸 거잖아요. 그쵸? 뽑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뽑혀서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사회인으로서 1인분을 제대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이력서의 경력사항을 꼭 채우셔야 됩니다. 찾아보세요. 다들 한두 건씩은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근데 너무 잠깐 해봤는데 그래도 안 해본 것보다 나아요. 안 한 것보다 맹탕인 것보다 나으니까 찾아서 꼭 쓰세요. 아셨죠? 그리고 경력사항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일단 무조건 채운다. 그런데 어떻게 채운다? 최근 순으로 채운다. 요 두 가지는 최근 순으로 쓴다라는 것은 다른 사항에서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기 적힌 대로 최근 순으로 작성을 할 때 2개월 이상의 경력만 작성한다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네. 여러분들 솔직히 학생 형편에서 뭘 몇 년씩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방학 때 일하는 게 제일 많죠. 그쵸? 근데 이제 주중에 일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나서 그런 학생들은 물론 경력이 많아질 테니까 쓰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잠깐 했다가 뭐 2주 일했다, 뭐 3주 일했다 이런 건 안 쓰니만 못해요. 왜? 이 사람 가만히 봤더니 뭐 2주 일하고 3주 일하고 이런 것만 쭈루룩 있으면 뽑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죠. 그쵸? 막 다 심사해가지고 뽑아놨더니 금방 그만둘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 2개월 이상의 경력만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2개월 이상의 경력을 작성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곳의 업무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경력을 우선 작성하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한 경험이 있으면 그걸 우선으로 작성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보니까 나는 다 카페에서 일한 거고, 그리고 뭐 치킨집에서 일한 거고, 그렇다면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거라도 적는 게 안 적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업무 특성하고 상관없는 거는 안 적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오너 입장에서 선발을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개가 다 업무 특성과 관계가 없는 학생과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학생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일을 한 학생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퇴직 사유는 여러분들 학생이 제일 적합한 퇴직 사유는 뭘까요? 뭐 인간관계가 안 맞아서, 집이 멀어서, 몸이 힘들어서 이런 이유로 그만뒀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선뜻 뽑게 될까요? 멀어서 그만뒀다 그러면 우리 회사도 먼데? 얘도 그만두는 거 아니야?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뒀다 그러면
얘 잘 적응 못하는 애 아니야? 건강상의 사유로 그만뒀다고 하면 얘 골골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학생의 지위를 사용하여서 가장 좋은 퇴직 사유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군입대 그리고 뭐 입대 후에 전역해서 다시 복학하는 것 그런 것들이 퇴직 사유가 되겠고 여자친구들 역시 방학 때 아르바이트 했다가 계약해서 학업을 개시했다. 그래서 학업 정도가 가장 좋은 퇴직 사유가 되겠죠. 그러면 중요해서 경력사항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드린 이력서 포맷에 제가 이 강의를 근거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최근 순으로 요 주의사항에 맞게 꼭 강의를 듣고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원봉사 활동. 이게 경력사항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일한 경력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한 활동도 경력사항에다 여러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력사항에 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채울 때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역시 최근순 활동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 기관명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냥 요양병원이 아니라 푸름 요양병원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뭐 어디 유치원이 아니라 어디 유치원 정확하게 기관명을 작성을 하시고요. 증명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 등재된 내용을 기관에 증명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웬만한 시설에서는 나중에 다 이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뗄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하는 게 훨씬 좋고요. 네 번째로는 활동 유형. 이 문항이 있을 때는 자원봉사자, 전문 자원봉사자, 뭐 유급 또는 무급 등의 여러분이 활동한 내용을 깨알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청소를 했는지, 식당 보조를 했는지, 뭐 배달을 했는지 이 자원봉사에 일하러 가도 각자 맞는 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요양원을 가도 보육원을 간다고 해도 또 어떤 뭐 병원이나 기관에 간다고 했을 때 맡게 되는 일은 다 각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면 진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일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격사항. 여러분들 무슨 자격증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자격사항이 있는데요. 이력서는 기본적으로 빈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빈칸을 뻥뻥뻥 없는데 하고 비워서 낼 이력서라면 안 쓰는 게 나아요. 어차피 심사하지 않을 테니까요. 어차피 기본 필터링 과정에서 다 제껴져 버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있을 땐 어떻게 채워야 될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가진 참여해봤던 그 어떤 것이라도 채우고자 노력을 한다면 일단 뽑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열심히 찾아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 열이라고 평가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뭐 운전면허증도 여러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자격증이에요. 여러분만한 대학생의 운전면허증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있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히 훌륭한 거죠. 태권도 유단자라고 하면 그 자격증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다 생각을 해봐서 작성을 하는데 일단은 국가 자격증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학회 자격증, 민간 자격증 순으로 작성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나는 민간에서 발행한 자격증밖에 없는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안 쓴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공고에서 봤을 때 왜 업무하고 매칭이 잘 되는 자격증이면 더 좋겠죠. 내가 어학에 관련된 회사를 지원하는데 어학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우선시 쓰면 되고 가장 크게 어필하면 되고, 여러분이 보건이나 의료 계열로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그쪽 자격증을 제일 먼저 쓰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보면 회사는 얘가 학교 다닐 때 참 성실했구나.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했구나.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구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니까, 내가 여기에 지원을 하면서 이쪽 관련된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 이건 좀 약간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없는데? 진짜 없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요리사가 될 거면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에 능통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고, 내가 뭐 의료 쪽 일을 할 거라면 그쪽에 관계된 자격증을 적어도 두세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회사에서는 일할 준비가 되었다. 적어도 기본은 됐다라고 평가를 할 텐데, 그쪽 전공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딴 게 없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논 거죠. 학교 생활은 안 봐도 흔하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잤을 것 같고 수업 땡땡이 쳤을 것 같고 성실하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방학이 남았어요. 저희 다음 달이면 곧 6월입니다. 방학하면 마음 먹고 있었던 따야지 했던 자격증, 꼭 요즘은 온라인도 발달이 많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격증을 구비하는 알찬 방학 보내시기 바라고, 지금 같은 때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여러분이 집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멍 때리고 TV만 보고 뭐 드라마만 돌려보다가 이렇게 5개월이 훅 갔을 때 누군가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열심히 그렇게 알차게 자격증을 땄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못 활용하신 분들은 남은 기간을 이용해서 이 기회에 경각심을 가지고 자격증 따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항목이 있는데 바로 가족사항입니다. 꼭 이력서에 보면 가족사항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그냥 가족관계 적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적는 거 아니야? 라고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깐깐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부모님과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순서로 쓰는 게 맞고요. 여러분 먼저 쓰는 것도 아니고 동생 먼저 쓰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순으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호칭을 헷갈리는 게 위에 오빠가 있어요. 그러면 오빠라고 적어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뭔가 한자적인 표현으로 쓰고 싶다면 오빠지만 한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는 형, 나이가 어린 남자 형제는 제.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고요. 나한테 누나가 있어. 나이가 많은 여자 형제는 자. 나 여동생 있는데 나이 어린 여자 동생은 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남매인 경우에 누나가 있다. 그러면 자라고 적으면 되고 남매인 경우에 내가 여잔데 내 밑으로 남동생이 있다. 그러면 형제 제의 아우제. 제라고 적으면 남자 형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는 부, 모라고 써놓고 밑에는 오빠, 여동생 이렇게 써놓으면 뭔가 한자로 썼다가 한글로 썼다가 지저분하죠. 차라리 한글로 다 애매해가지고 한글로 다 쓰려면 어머니, 아버지, 오빠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쓰고 하나로 통일을 해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그리고 정확한 직업과 직위, 나이 정도는 여러분 지금 아셔야 돼요. 지금 20살이 넘게 여러분들 뒷바라지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빠 회사 모르는 사람 태반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 물어보면 엄마 나이 모르는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은 밥을 먹질 말던가, 뭘 해달란 소리를 하질 말던가, 나이도 모르고 남처럼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모를 거면 바라지도 말던가. 여러분이 나와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뒷바라지하고 그 밑에서 이런 자원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빠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엄마 나이도 모르고 내 동생 학교도 모르고 그렇게 대충대충 사시는 건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런 사람 또 그리고 뽑지도 않겠죠. 거기 비워놓고 그 란에 작성하는 란에 뻥뻥 비워놓으면 아니 아버지 나이도 몰라? 엄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동생이 몇 학년인지도 몰라? 얘를 어떻게 뽑아? 이렇게 무심한 인재를 어떻게 뽑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나이, 직업, 직위 란에 비워두지 마시고 다 적어두셔야 뽑힌다는 거. 그 정도는 돼야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빨간 표시로 해놓은 건 동거 여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력서에서 같이 사냐 안 사냐. 그럼 여부라는 것은 yes or no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살 때는 동그라미를 잘 치더라고요. 근데 같이 안 살 때는 X를 치더라고요.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형제는 뭐 군대를 갔거나 다른 지역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서 같이 안 살 때 부모님은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 있는 형제자매는 XX 쳐놓는데 이력서에서는 X 표시를 쓰지 않습니다. 없을 땐 점을 찍으세요. X가 남발되면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뭐가 없을 때는 얌전하게 점을 찍어주는 센스. 그리고 가족사항은 회사에서 이 사람의 어떤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자 물어보는 거예요.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어떤 안전한가 아닌가 정도, 그리고 이 사람이 회사를 뭐 안 나오거나 중간에 연락이 안 될 때 같이 살고 있는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되지? 라는 비상연락망 정도로 회사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같이 있는 것처럼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죠. 뭔가 안전장치가 더 많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라고 각 항목의 포커스를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스 신체사항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뭐 봉사활동 어떻게 적는지, 자격사항 어떻게 적는지, 경력사항 어떻게 적는지, 가족사항 어떻게 적는지 쭉 따라오셨고요. 이제 신체사항 어떻게 적는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신체사항은 왜 쓰는 걸까요? 나 신체사항 보고서 회사가 결혼시켜 주려고 쓰라고 하는 걸까요? 서로 키 잘 맞는 사람들끼리 미팅 시켜주려고 적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죠? 그럼 이거 내가 눈이 시력이 몇인지, 키가 몇인지, 몸무게가 몇인지 왜 물어보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신체 검사하는 거 왜 하는 거죠? 네, 당연하죠. 건강한지 아닌지 최소한의 어떤 결격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체사항을 서면 면접이잖아. 이력서는 서면 면접인데 여기에서 좀 정상, 건강함에 가까운 수치를 적어 주셔야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아서 뽑겠죠. 좀 보통 범주에 있는 범위로 적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신체 수치는 대부분 사실 그대로 적으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바라는 건강한 상은 평균에 맞춰져 있잖아요. 대한민국 평균에. 근데 우리 중에는 평균보다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평균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평균보다 키가 엄청 큰 사람도 있고 평균보다 눈이 엄청 나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평생 직장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신체 수치는 사실 수치가 아니라 교정 수치를 작성합니다. 교정치라는 말 아시나요? 그래서 시력란에 보면 예전에는 원시력, 지금 현재 시력과 교정 시력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쓰고는 했었는데 안경 쓰면 지금 눈이 얼마나 커버가 되니? 교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나 되니? 이 교정치를 물어보는 건 회사가 이렇게 보완을 하면 얘가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걸 그 범주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키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시력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교정치를 쓰셔야 됩니다. 키에 대한 교정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뭐 여자는 굽으로 높일 수 있는 한계나 깔창으로 높일 수 있는 한계. 몸무게에 대한 교정치는 나중에 한 달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했을 때 최대한 이 약 물고 했을 때 가능한 범주 정도로 여러분이 맞춰서 쓰시면 되고, 너무 허약하면 라면을 밤마다 매일 한 달 동안 먹었을 때 찔 수 있는 정도의 가능치, 그런 정도를 써줘서 나의 허약하고 좀 지나친 부분을 메꿔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빨간 글씨 보시면 신체 특이사항이라고 쓰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다 여러분 가끔 막 빈혈, 뭐 기흉 뭐 이런 거 써놔요. 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흉 환자와 빈혈 환자를 회사가 뽑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쵸? 그러니 신체 특이사항, 뭐 알러지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거기는 뭔가 고백을 하라는 난이 아니에요. 멀쩡하게 보이라는 난이지 나의 치부를 드러내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신체 특이사항에는 무조건 펜을 들고 다 점을 찍거나, 알려드린 대로 X는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점을 찍거나 없음이라고 얌전히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 지금이랑 몸무게 같은가요? 완전 다르죠? 키도 다르고 가장 최근에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한 수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작성법을 오늘 알아봤는데 여기에는 약간 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항목에서 물어보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력상 왜 물어보지? 나 성실하게 살았나? 그동안 학교생활 어떻게 알차게 했나 물어보는 것? 시간 어떻게 쓰는지 보는 것? 가족상 왜 물어보지? 내 옆에 연락할 사람들 파악하려고, 환경 파악하려고, 신체상, 나 얼마나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항목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막 쓰지 말고 이걸 왜 물어보는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7분이 넘어가는데 오늘 다른 때보다 할 말이 많아서 좀 오래 했죠. 대신 오늘 과제는 없습니다. 왜? 다음번에 2가지 정도 더 얘기를 할 게 있거든요. 한꺼번에 얘기하고 여러분 그 파일을 한꺼번에 작성을 해보는 식으로 첨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과제가 없으니 이 수업 내용만 열심히 챙겨 드시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내용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3번째 이력서 실전법으로 이력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히 잘 보내세요.